저는 대구 이캠프에서 팀장으로 있고 그 배송도 하고 있습니다. 퀵플렉스입니다. 호이영이라고 합니다. 지금 배송 업무 하고 있고요. 주로 소화물, 작은 화물 쪽이고요. 그 일반적인 택배에서 오는 상품들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인원들 뭐 관리라든지 휴무 일정 조절하고 이런 일도 겸하고 있습니다. 제가 몇 년 전에 직장 그만두고 이제 사업을 한번 해봤거든요. 작은 식당 열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대구에 코로나가 너무 확 오더라고요. 이래저래 버텨보자고 하면서 뭐 대출 받고 버텨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폐업을 했고요. 취업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빚도 많다 보니까 이걸 좀 내가 노력해가지고 좀 수입이 많아질 만한 걸 찾다 보니까 택배 일을 찾게 됐고, 택배에서도 쿠팡 쪽이 좀 뭐 물건이 한 개씩 가거나 이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쿠팡 쪽에 지원을 해보게 됐어요. 일단 몸 쓰는 일이잖아요. 하루 종일 걷는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럼 나름대로 좀 체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.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 사람이 그렇겠지만 몸 쓰는 일이 아닌 사람들이 뛰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. 저도 식당 하다가 한참 몸이 살이 쪄가지고 한 100kg 좀 넘었었어요. 그때는. 처음 할 때 관절에 무리도 가고 이랬어가지고 미리 조금씩 움직여보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씩 걸어보시라고 그거 하고 나머지는 뭐 일단 자격증이 먼저겠죠.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. 택배 업무나 내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뭐 배송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 자격증이 꼭 필요하거든요. 택배업을 하든 쿠팡을 하든 간에 그 자격증은 먼저 취득을 하고 나머지 준비를 하셔야 돼요. 차량도 이래저래 먼저 알아보시고요. 어떤 회사에서는 자기들 차량을 사라고 하는 회사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는 안 가는 게 낫습니다. 항상 요즘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렇진 않을 거예요. 업무 강도는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생각하다시피 그 택배는 정말 너무 힘들다, 너무 고생하는 일이니까 하지 말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. 저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엄청 큰 마음을 먹고 빚도 뭐 이렇게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버텨보자라는 심정으로 들어왔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. 나름대로 좀 많이 걷고 이러긴 하지만 할만하다. 지금은 9시에 출근하고요. 9시까지 캠프에 도착을 해서 제 물건 소분을 하고 차량에 싣고 이게 10시 반 정도면 끝나요. 저는 와이프하고 같이 하거든요. 2명이라서 빨리 끝나는 건데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그때부터 이제 배송지로 출발을 하고요. 배송지까지가 한 20분에서 30분 가까이 걸리거든요. 그럼 11시에 첫 배송을 시작하고 그때부터 2시까지 이제 배송을 거의 합니다. 처음 싣고 온 물량이 다 끝날 때가 있고 아니면 한 50개 정도 남기고 올 때가 있어요. 저희 쿠팡 같은 경우는 택배하고 다르게 2회전을 하게 됩니다. 한 2시에서 3시 정도에 그 2회전 물량 신선식품들이 내려와요. 그걸 또 가지러 가야 돼요, 캠프에. 2시까지 배송을 한 다음에 캠프에 가서 한 30분 정도 싣고 또 다시 나와서 나머지 물량하고 그 배송을 하고 나서 마치는 시간이 한 6시 반에서 7시, 물량이 좀 많으면 8시까지도 되고요. 적게 벌 때가 700만 원 정도고 많이 벌 때가 이제 700 후반대 이 정도까지 가요. 한 공간에 아주 짧은 동선에서만 있다가 시작하는 사람들은 힘들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영업사원이었다든지 많이 돌아다니거나 했던 분들 아니 몸을 쓰는 뭐 공장에서 하는 노동 일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기에는 힘들다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. 저는 체력이 엄청 바닥인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힘들다고 느꼈던 거지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. 다른 뭐 납품하는 쪽에 일을 했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사원이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절실하게 빚쟁이라든지 이런 분들 하시게 되면 괜찮습니다. 편지같이 놔두거나 간식들이나 이런 거 뭐 택배 기사님 감사합니다 한 개씩 가져가세요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. 좀
안 좋은 걸로 하자면 여기 대구 쪽에도 전 논밭이 있는지 몰랐거든요. 대구에 살지 않아요, 저도.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. 그 키플렉스 초창기에 막 여러 군데 가다 보니까 무슨 도심권인 것 같은데 논이 있고 이러더라고요. 한 배송지에서 한 배송지까지 3km가 걸려요. 킬로미터 단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몇 개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, 지금 같으면 고정구역으로 이제 하고 있지만, 또 처음 정말 뇌리에 박히는 건 처음에 했을 때 한 달 가까이를 그 5, 6층 아파트 그곳만 거의 했었거든요. 그때 힘들어서 살이 쪽 빠졌던 거 그것만 기억이 남아요. 지금은 편한 데 맡아서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. 제 모든 얘기 시작은 다 비대에서부터 시작하는데, 대형 화물, 그 큰 트럭들 있잖아요. 그걸 해보려고 했었거든요. 그 광고들에 올라오는 것들이 전부 다 고수익이에요. 그 뭐 차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고 간편하게 왔다 갔다만 하면 되고 짐도 다 실어준다, 이런 얘기들을 하고 거의 뭐 다 빼고 900, 뭐 1000 이 정도씩 가져간다, 이런 광고들이 있더라고요. 그걸 알아보려 서울까지 이제 한 2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. 그 이래저래 또 계속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니까 이게 사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. 사기가 많대요. 뭐 지입 사기 해가지고 자기들이 차를 사게끔 해서 차만 팔아치우고 일거리를 끊어버린다든지, 그럼 저는 그 중고차를 비싸게 사가지고 그 일거리도 끊기고 나는 또 빚쟁이가 되는 거죠. 근데 이걸 또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, 택배를 한번 알아보자 하고 택배를 알아보니까 또 똑같은 게 있어요. 똑같은 사기 유형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계속 알아보다 보니까 카고엔자백 그 유튜브 홍보하는 그게 있더라고요. 지입 사기 근절해가지고 올라온 영상이 있던데, 그거 보니까 제가 봤던 것들하고 똑같은 거예요. 택배도 마찬가지, 그 대형 화물도 마찬가지. 여기 괜찮겠다, 믿을만 하겠다 하고 상담 전화 한번 해봤는데 있더라고요. 그 차는 제일 먼저 물어본 건 그거였어요. 차는 어떻게 거기 걸 사야 됩니까? 그러니까 아니요, 구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. 오셔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. 그럼 뭐 소개비 있습니까? 하고 물어보니까 소개비도 없고 바로 일을 하실 수 있게 대처를 해드릴게요 하더라고요. 그때부터 믿고 들어온 거죠. 처음 입사했을 때 다른 거는 필요 없다는 거, 다른 준비할 거,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 키플렉스들 다른 영업소들 보면 소개비 받고 들어온 사람 많거든요. 한 200씩 주고 뭐 얼마씩 주고 라우트 값이다 하면서 구역에 대한 그 비용으로 내는 거다라면서 내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. 저희는 또 수수료가 딴 영업소에 비해서는 뭐 높진 않은 편입니다. 딴 데는 100원씩 되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까지의 금액은 아니라는 거. 그거하고 뭐 굳이 신경 쓸 건 없어요. 영업소에 뭘 많이 해주고 해야 되는 건 없고, 저희는 그냥 저희 일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신다는 거. 예.